내과 양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안검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안검 성형술이라는 것은 쌍꺼풀을 하면서 피부를 절제해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한 50세 전후 정도가 되시면 눈 위에 피부가 처져서 눈을 덮게 되고 쌍꺼풀이 작아지고 눈도 작아져 보이게 되고 또 기능적으로도 눈의 바깥쪽이 짓물어가나 눈뜨기가 불편한 이런 증상들이 생기곤 하는데, 이럴 때 시행하는 것이 바로 상안검 성형술입니다. 이 상안검 성형술은 눈 처짐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술 후에 결과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상안검 성형술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 부위는 피부로 덮여 있죠. 이 피부의 두께는 신체의 부위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눈꺼풀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데요, 이 눈 안에서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얇고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꺼풀은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이마로 이행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안검 성형술을 하면서 이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이만큼 절제해낸다고 하면 이 절제된 부위는 피부가 얇고요, 그 위에 있는 피부는 두껍기 때문에 절제낸 후에 두꺼운 피부가 아래로 내려와서 쌍꺼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쌍꺼풀 라인의 아래쪽은 피부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 위쪽은 두껍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하고 굉장히 눈두덩이가 불룩해지고 답답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상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면 이렇게 피부 결이 있는데요, 이 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피부에는 어떤 부위든지 피부 결이 있습니다. 이 피부 결이 생기는 이유는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피부가 계속 접히니까 생기는 이런 주름입니다. 눈꺼풀도 역시 이런 피부 결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피부 결들이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은 자연 쌍꺼풀이라는 것은 이 피부 결을 따라서 접히는 주름인 것이죠. 그래서 쌍꺼풀을 만들 때도 이 피부 결을 따라서 디자인하고 이 결을 최대한 살려서 수술을 해야 모양도 자연스럽고 흉터도 가장 적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부를 이렇게 왕창 잘라낸다 그러면 이 눈 안에서는 피부를 잘라낼 수 있지만 그 바깥쪽에선 피부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이 피부를 잘라낸 쪽에 바깥쪽은 피부가 이렇게 뭉치면서 울게 되죠. 그러면서 바깥쪽에 이렇게 빗살무늬, 가로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서 피부를 굉장히 많이 절제하신 분들을 보면 눈의 앞쪽과 뒤쪽에 가로주름이 심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의 두께 그리고 피부의 결을 고려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상안검 성형술은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에게는 결과가 좋은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인 동양인들, 피부가 좀 두꺼운 분들에게는 결과가 굉장히 어색해지기 쉬운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안검 성형술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눈썹 아래 절개입니다. 눈썹 아래 절개라는 것은 이렇게 눈 처짐이 있을 때 바로 눈썹 바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처진 피부를 절제하는 방식인데요, 수술이 간편하면서도 이 절제해내는 피부는 두꺼운 피부고 그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얇은 피부는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눈썹 아래 절개를 가장 많이 권해드립니다. 눈썹 아래 절개만 하는 경우는 반 이하고요.
눈썹 아래 절개와 함께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원래 쌍꺼풀이 없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 금방 덮여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이런 우리 수술의 결과 예쁜 눈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쌍꺼풀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때 쌍꺼풀 할 때는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 절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전에 쌍꺼풀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쌍꺼풀이 쌍꺼풀에 비대칭이 있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쌍꺼풀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부를 굉장히 많이 잘라낼 때 많이 잘라내면 이 눈썹 아래 절개는 눈의 바깥쪽이 주로 많이 올라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쌍꺼풀의 바깥쪽은 좀 높고 앞쪽은 이 안쪽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쌍꺼풀의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도 또 쌍꺼풀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흔히 권해드리는 수술은 눈썹 아래 절개를 통해서 피부 절제를 하고 쌍꺼풀의 모양은 개별적으로 피부 절제 없이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의 모양을 잡아드리는 방법을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마거상입니다. 이마거상을 권해드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좀 좁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권해드리는데요. 눈썹 아래 절개나 상안검 수술은 이 눈이랑 눈썹 사이에서 피부를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랑 눈썹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좁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마 거상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미간이나 바깥쪽에 또 이마에 이런 가로주름이 심할 때는 이마 거상을 해야 이 가로주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이마 거상을 통해서 이런 주름들을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안검 성형술보다는 눈썹 아래 절개 또는 이마 거상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